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도에 정부가 국가 치매 책임제를 선언한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치매 사업을 관리하고 진행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데 일단은 좀 사업 같은 게 진행된 걸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다른 것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런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를 해야 됐을까? 네. 우리의 고령 인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치매 환자 비율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고 100만 명 가량 이른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지난해 치매 보험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닌 거고요. 다 바로 옆에 있는 얘기예요. 바로 있는 다 얘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됐습니다.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프면서 치매에 앓으면서 이게 나이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게 장수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좀 서둘러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치매는 그동안에 치료의 대상조차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랬었죠. 물론 알츠하이머 같은 네. 것도 있었지만 안정시키는 정도였지 본질적으로 그걸 낫게 할 연구 자체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망률은 극복하는데 사망을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신체 상태,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없게 됐거든요. 네. 그거의 치료가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결국 병원, 요양기관 그리고 연구센터들이 다 연계가 돼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그럼 적극적으로 나가자. 나아질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안 된 부분들은 말년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요양기관을 설치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나도 날 몰라님. 치매가 가족이 책임지기에 너무 위험하고 부담스럽다. 아마 이분 아마 가족 중에 사실 가족 중에 건너 거의 치매 환자가 한 분씩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게 치매의 국가 책임 제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 잘 지금? 지내고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안심센터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 네.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치매 안심병원, 치매 전담형 요양기관들을 다 만들고 치매 의료 검사비 부담을 줄여줬어요. 네. 의료보험으로 커버를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치매 환자 한 분만 계시면요. 가족 전체가 피해라는 표현보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매 환자 한 분 계시면 그분이 누군가는 옆에서 돌봐야 돼요. 한 분은 24시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럼 그분 기업도 못 가지죠. 그렇죠. 안 경제적으로 못하죠. 어려움 당하죠. 예. 정부가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고 책임져주는 지금까지 계속 4년 동안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투자도 했고 혜택도 많이 늘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많은 혜택을 해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치매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됐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도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치매 환자가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네. 정말 일상생활 속에 하시면서도 치매적 증상을 느끼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우리 국가가 안정된 국가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게 반드시 맞다고 봅니다. 네. 자, 복지 얘기 한 번 더 해보면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원래는 정부가 만 7세 미만이었는데 만 8세 미만, 그러니까 한 살을 올려버렸어요. 확대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아동수당도 문재인 대통령 대표적인 보편적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8년부터 꾸준히 확대가 되었네요. 일단 이제 적용 대상 자체가 네. 90%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전체 지급으로 바꿨고요. 이거 물론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고령화가 아니라 저출산도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무슨 아무리 정부가 얘기를 해도 안 돼요. 네.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느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느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고. 그거 젊은 층이 누구보다도 그걸 더 잘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자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보행복지라는 형태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든 좀 꾸려보자. 네. 그렇게 해야 그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누군가가 또 산업 현장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아이가 원만하게 자라서 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늘어나야 우리가 아래층이 점점 더 두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다간 허리가 잘록해져서 넘어지게 생겼어요. 국가 전체가. 이게 이 역삼각형 구조로 가는 건 그렇죠.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복지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소득이나 돌봄, 의료, 뭐 치매 이게 다 복지인데 결국은 지난 4년간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포용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 포용적으로 복지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우리가 평가 내리긴 뭐하지만 뭐 잘 되고 있다고 봐야 잘 되고 됩니까? 있죠. 잘 되고 있어요. 되게 잘 되고 그렇게 계시네요. 잘 되고 네. 있습니다. 아, 예. 양재열 변호사 아까 잠깐 설명한 거 보충 설명해 드리면 2019년도에는요 어린이들 아동수당도 네. 소득 하위, 그러니까 재산의 하위 90%만 0세에서 5세까지만 줬어요. 네. 그랬었는데 1년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체 다 줬어요.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뭐 소득 수준 관계없이 2019년 1월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 만 6세 미만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9월에, 1월에 했고 9월에 다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만 7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늘어나는 계속 거예요. 확대되네. 거기에다 지금 얘기했듯이 8세까지 하겠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또 뭘 검토한다고 나왔냐면 대학 등록금 대주는 거예요. 네. 대학 등록금을 지금 반값 등록금 얘기하고 그래도 이제 등록금이라든지 이제 그 수업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어제 발표를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연금 월 3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확대했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있잖아요. 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수급 대상자 소득의 20%만 줬어요. 그거 소득의 70%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발전을 해왔고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만약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확대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의 복지 정책은 다른 어떤 정부보다 더 성과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정당